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검은 점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손등에도 갈색 반점이 자꾸 늘어나고 괜히 손을 주머니에 넣게 되셨나요? 어휴, 이게 언제 생긴 거야? 나이 드니 얼굴이 자꾸 지저분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이런 말씀들 종종 듣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나만 검은 점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고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쓸쓸해지죠. 사실 이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노화의 신호입니다. 그 원인과 치료 방법,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45년째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정우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검버섯을 지워준다는 소문난 크림도 써보고 수십만 원대의 비싼 화장품도 써보는데도 크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돈만 날리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시니어들은 젊을 때처럼 내 몸과 피부를 위해 큰돈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버섯, 더 이상 저승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78세 이순자 할머님이십니다. 나는 시골에서 평생 논밭에서 일했거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밖에서 일을 했어. 그땐 선크림 같은 거 몰랐어. 그저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모자 하나 쓰는 게 다였지. 처음엔 광대 쪽에 작은 점 같은 게 하나 생기더니 이마도 까맣게 되고 요즘은 손등에도 번지고 있어. 어느 날은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랐지. 어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화장하면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시간 누적된 자외선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쬐게 되면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게 되죠. 이 멜라닌이 바로 검버섯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처럼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넓어지고 진해지며 피부 위에 자리 잡는 것, 그게 바로 검버섯이에요. 특히 농촌에서 오랜 세월 일하신 분들, 논밭에서 하루 종일 햇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일해오신 어르신들께 정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순자 할머님 말씀처럼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차단을 하지 못한 경우 검버섯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20년, 30년 혹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이 피부에 고스란히 남은 거죠. 초기에는 단순한 점처럼 보이지만 차차 크기가 커지고 돌출되거나 색이 진해지면 외관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는 자존감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자는 78세 김종수 할아버지십니다. 처음엔 그냥 죽은 깨인가 싶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점들이 더 진해지고 번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하나였는데 이젠 양쪽 볼이며 이마까지 자꾸 생기고 넓어지니까 마음이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그날 동네 마트에 갔다가 한 아이가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해맑게 이러는 겁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이게 그냥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 눈에도 아이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괜히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사진 찍자는 말엔 자꾸 피하게 되고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감자꿀 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도 간단하고요. 집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재료예요. 먼저 감자 반 개와 꿀 1작은술,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감자가 작은 거라면 한 개를 다 쓰셔도 좋아요. 그럼 어떤 감자를 써야 할까요? 자, 감자는 되도록이면 흰 감자, 즉 수미 감자나 하얀 속살이 많은 감자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감자들은 전분 함량이 높고 미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거든요. 또 너무 푸르스름하거나 싹이 난 감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깨끗하고 단단한 신선한 감자를 골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한 감자는 강판에 곱게 갈아주세요. 너무 거칠게 가는 것보다는 즙이 충분히 나올 정도로 부드럽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간 감자를 면포나 체에 살짝 짜서 즙만 사용할 수도 있고 저처럼 건더기까지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꿀 1작은술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꿀은 피부 진정, 그리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감자의 약산성 효과와 아주 잘 어울려요. 혼합한 팩은 냉장고에 5분 정도 살짝 두면 피부에 발랐을 때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안을 깨끗하게 한 뒤 얼굴의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상태에서 이 팩을 눈가, 입가를 제외한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 얇게 도포해서 피부에 밀착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5분만 테스트해 보시고 피부가 괜찮다면 다음부터는 15분까지 늘리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팩이 살짝 마르면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땐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 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요. 이 감자꿀 팩은 피부를 자극 없이 환하게 해주고 검버섯처럼 색소가 침착된 부위의 톤을 완화하는 데에 꾸준히 사용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부의 톤 보정이나 진정용 보조 루틴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팩 후에는 꼭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약간 예민해진 상태라서 햇빛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 10에서 15분만 투자해도 피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번에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순하고 부드러운 홈케어 팩, 바로 오트밀 요구르트 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진정과 보습 효과까지 있어서 검버섯 주변의 칙칙한 피부톤을 정리할 때도 유용하답니다.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필요한 건 단 두 가지예요. 오트밀 한 큰술과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한 큰술. 요구르트 고르실 때는 꼭 무가당, 무첨가, 플레인 이렇게 적힌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설탕이나 인공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분표를 보셨을 때 우유, 유산균만 들어있는 심플한 제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릭 요거트처럼 점도가 높은 제품을 쓰면 피부에 더 잘 밀착되고 영양 성분도 더 풍부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작은 볼에 믹서기로 곱게 간 오트밀 한 큰술을 먼저 넣고 그 위에 무가당 요구르트 한 큰술을 부어주세요. 숟가락으로 살살 섞어서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오트밀이 요구르트를 흡수하면서
약간 축처럼 말랑해지거든요. 그래야 피부에 발랐을 때 더 밀착감 있고 자극 없이 도포할 수 있어요.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고 눈가와 입가는 피해서 얇게 펴 발라주세요. 피부에 너무 두껍게 올리기보다는 얇고 고르게 도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상태로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팩 후에는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촉촉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트밀은 자극 없이 각질을 정리해주고 요구르트는 유산균과 젖산 덕분에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요구르트도 유제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예민한 분들은 손등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팩 후에는 꼭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해요. 피부가 정돈된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조금씩 정말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요즘 시니어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는 레몬 꿀팩인데요. 이 팩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레몬과 꿀을 활용한 레몬 꿀팩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천연 미백팩으로 검버섯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팩은 자연 재료로 만든 만큼 안전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 꿀팩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레몬과 꿀은 각기 다른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은 미백과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꿀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보습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피부가 촉촉하고 밝아지도록 도와줍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이 피부톤을 밝게 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꿀은 자연적인 보습 효과와 진정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열, 무첨가 생꿀을 사용하면 피부에 더 부드럽고 자극 없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꿀의 보습 성분은 레몬의 산 성분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오트밀을 추가하여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트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팩의 점도를 높여서 더 부드럽게 발리게 해줍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레몬 꿀팩을 만들 때 재료들을 잘 섞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레몬을 준비해서 레몬즙을 짜주세요. 가공된 레몬즙보다는 신선한 레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이 유기농이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레몬즙 1작은술을 준비하세요. 꿀은 100% 천연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피부의 자극을 줄이면서 보습 효과를 제공하고 미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꿀 1작은술을 레몬즙에 섞어주세요. 오트밀 1작은술을 추가해주세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면 부드럽고 균일한 팩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팩을 얼굴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레몬 꿀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세요.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한 후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세요. 세안 후 얼굴에 남아있는 먼지나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야 팩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팩을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얇게 도포합니다.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바르고 5에서 10분 정도 두세요. 이때 피부가 따갑거나 자극을 느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만약 자극이 느껴진다면 즉시 세척하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로 헹구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팩 후에는 수분크림을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레몬은 광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몬 꿀팩은 천연 재료로 만든 효과적인 팩이지만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팩을 바른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레몬 꿀팩은 밤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하고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피부에선 따갑거나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 10분 정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피부에 자극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됩니다. 레몬은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사용하고 5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 주기를 조절하세요. 레몬과 꿀을 섞은 레몬 꿀팩은 검버섯 완화와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보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톤이 고르고 밝아지며 검버섯이 더 눈에 띄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하며 사용하세요. 검버섯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검버섯은 주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이면서 생기는 것으로 특정 음식을 통해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멜라닌 생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피부에 쌓인 자외선 손상을 줄여주고 피부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구운 토마토나 생토마토로 섭취할 수 있는데 구운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므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도 피부를 밝게 해주며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멜라닌 생성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검버섯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자주 마시거나 녹차 추출물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대신 녹차로 바꿔 드셔보세요. 뱃살도 줄어들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 완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과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혹시 중간중간 이거 진짜 효과 있을까? 하는 생각 드셨나요? 그런 생각 드는 거 아주 자연스러워요.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재료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 바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레몬 꿀팩, 감자팩, 오트밀팩처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피부를 천천히, 꾸준히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소개한 음식들,
토마토, 당근, 녹차처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멜라닌 생성을 줄여주는 자연의 식재료들을 꾸준히 먹는다면 피부 안쪽부터 맑고 균형 잡힌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팩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음식은 습관처럼 매일 조금씩,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매일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검버섯 완화와 피부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검버섯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셨던 분들, 이제 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는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아껴주느냐에 따라 조금씩 조용히 반응해줘요. 오늘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의 피부는 지금 이 순간도 바쁘게 회복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피부 관리 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따뜻한 하루, 건강한 피부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